자, 그 다음 16번. 주민 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16번. 그 다음 17번. 17번은 지금 인근 공동주택단 입주자 등의 주민 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이다 이제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일단 그 중에 먼저 16번에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이다. 이제 해서 그 중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주민 공동시설 주민공동체를 위탁 운영하자. 그래서 위탁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취지를 잠깐 보니까 왜 이걸 위탁하냐 이제 그래서 1번에 가보니까 자, 관리조처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체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16번에 1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그럼 이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의 어떤 주택이나 건축물을 보니까 밑에 있는 박스에 가보니까 2번에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이 있어서 니은은 건설 임대주택이 있어서 그 다음에 디귿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여기는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 이 위탁 운영합니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위탁 운영은 보니까 지금 보신 대로 위탁 운영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대상이라면 분명 이 공동택, 건설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을 보면 누군가는 제한을 하고 누군가는 동의를 해야 이 주민공동체를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도 이제 보니까 그러면 세 가지 대상 개소에서 누군가는 제한을 할 겁니다. 제한. 그러면 그 제한을 받아서 누군가는 뭐 합니까? 동의를 할 건데, 일단 그러면 기역부터 한번 가볼까요? 기역은 사업계획승인받아 건설된 공동택이라면 제한은 지금 A번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그럼 A 또는 B에 해당한 자들의 요청이 있다는 것 때문에 동의는 입주자 두 번째 줄 입주자 등이 과반수 동의를 2번, 두 번째 니은 건설 임대주택이면 A 또는 B, 즉 임대사업주 요청 또는 임차인 10분의 1 이상 요청이라면 두 번째 줄에 니은에 임차인 과반수 동의를 그 다음에 디귿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밑에 이제 가보니까 A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동의는 디귿의 두 번째 줄에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해서 이걸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일단 지금 보니까 일단 공통점을 한번 더 뽑아 볼까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다 각각의 두 번째 입주자 등이든 임차인이든 제한권자로서 숫자를 물었을 때 얼마 이상의 제한이 가능합니까? 여기는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의 제한권자가 동일하게 기역, 니은, 디귿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는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개수의 어느 경우를 주더라도 동의는 보니까 얼마가 된가? 동의는 보니까 과반수 동의. 그래서 법에서 얼마를 정해놨다? 과반수 동의로서 세 가지 대상 개수의 주민공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일단 하나 정리하고요. 자, 17번으로 갑니다. 17번은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 인근 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의 허용이다. 이제 그래서 하나 질문 보시면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주민공동 위탁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위탁 운영할 수 이거를 인근 공동 입주자 이걸 이용의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위탁 운영할 수도 있지만 주민공동을 이거를 인근 단지 입주자는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취지를 잠깐 1번에 가보니까 관리조처는 입주자 등이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주민공동세를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여기 2번에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박스에 여기도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서 기역은 건설 공동주택, 사업계획마다 건설한 공동택, 니은은 건설 임대주택, 디귿은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용 허용을 보니까 여기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보니까 여기도 기역과 니은과 그리고 디귿에서 세 가지 대상의 공동택 건축물로 나눠놓고 여기도 보니까 누군가는 여기도 뭐 합니까? 제한. 그리고 제한에 따른 뭐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을 보니까 각각의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AB의 제한을 보니까 제한은 지금 좀 전에 봤던 위탁 운영하고 동일하죠. 그럼 일단 동일하다는 것은 각각 여기도 B번이 얼마가 나온가요? B번에 10분의 1 이상이라는 지문이 나옵니다. 제한권자 관한 부분에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제한했다면 누군가는 동의를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공동택 건축물에서 이거를 이용을 허용하게 할 수 있는데, 자, 기역으로 갑니다. 두 번째 줄.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건설 임대주택 관련 두 번째 줄에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임차인의 동의를,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자, 그래서 보니까 동의는 보니까 지금 동의는 법으로서 딱 얼마를 정한 게 아니라 법에서 얼마만 넘어간다면, 법에서는 과반의 범위, 최소 얼마만 넘어간다면 절반만 넘어간다. 과반의 범위라면 절반만 넘어갔다면 세부적인 동의에 관한 비율은 뭘로 정하세요? 해당 공동택에 뭘로 정하십시오? 관리규약으로.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최소 법에서는 얼마만 넘어간다. 절반만 넘어간다면 세부적인 동의 넘어가는 경우라면 세부적인 건 뭘로 정하죠? 공동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위탁 운영에 관한 걸 물어보거나 이용 허용을 물어봤을 때 혹시나 제한은 모두 동일합니다. 두 가지 각각 세 가지 대상 공동 건축은 모두 동일하고, 제한도 보니까 모두가 다 10분의 1 동의를 동의한다. 그 이상의 제한이 동일한데 하나 구분할 것은 뭐를 구분해야 돼요? 보시는 대로 뭐만 구분해 기억하시자. 동의권에 관한 부분에서 위탁 운영은 법으로 얼마를 정해놨어요? 과반수. 근데 이용 허용은 이제 법으로 얼마만 넘어간다면 과반의 범위, 절반만 넘어간다면 세부적인 요건은 뭘로 정합니까? 해당 공동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세요라고 해서 이와 같은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여기는 위탁 운영하고 이용 허용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를 좀 봐두시도록 합니다. 부분들은. 자, 18번. 사업주체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여기 18번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개정된 그 자료 가시면 여기는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부분이 따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18번은 개정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두시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챕터 2장을 좀 마무리하고요. 챕터 2장을 마무리하고 쭉 넘어가 보니까 문제들 한번 확인하시고, 자, 71페이지 챕터 3장으로 갑니다. 챕터 3장. 3장은 관리비 등의 회계 관리 및 문서 보존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 이제 가시면 일단 1번에 관리비, 그 중에 회계 관리죠. 회계 관리. 자, 회계 관리 한번 살펴볼까요? 회계 관리 규정 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보면 관리비 등 관련해서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 관리. 자, 회계 관리는 일단 지면에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 정리했었던 것만 잠깐 확인 한번 해보죠. 일단 관리비 등 관련 1번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입주자 등은 공동 유지 관리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처에 납부합니다. 이제 그래서 2번의 기억에 관리비 10가지 비목입니다. 그래서 A번에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마지막 위탁 관리 수로 총 10가지 관리비 비목이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10가지 관리비 비목에서
일단 여기는 지금 10가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몇 가지 비목이 있다. 그래서 관리비는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가지 관리비 비목이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 니은. 관리 조치는 다음 비용에 대해서 관리비와 구분징수한다. 그래서 이 관리비와 구분징수입니다. 그러면 구분징수 항목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징수합니다. 그리고 3번, 관리조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해서 징수 대응한 항목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자, 그러면 사용료 항목은 몇 가지인가? 사용료 항목 보니까 사용료 항목은 박스에 가보니 밑에 보면 지금 A번부터 쭉 해서 전기료부터 해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가 총 몇 가지?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래서 일단 관리비 10, 구분징수 항목 2, 사용료 9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더 들어가야 할 부분들은 넘겼을 때 72페이지에 가시면 관리비 비목별 세부 명세. 그러면 구분징수라든가 사용료는 더 정리할 게 없어요. 두 가지 징수 항목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사용료는 9가지 징수 항목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지금 보신 대로 관리비는 한 번 더 들어가서 지금도 보시면 보신 대로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표 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그 1번에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마지막 10번까지 관련해서 관리비 비목별 세부 명세에서 세부 명세입니다. 세부 명세. 그래서 이 세부 명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지문에 일반 관리비부터 해서 위탁 관리비서 총 10가지 비목별에 따른 세부 구성 명세가 세부 명세가 우측에 보면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부 명세 하나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일단은 문항번호로 갔을 때 9번 수선 유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에서 여기는 총 10가지 관련 세부 명세 또는 구성 명세 중에 그 중에 9번 수선 유집이 볼까요? 수선 유집이 10가지 이제 그 관리비 비목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세부 또는 구성 명세를 갖고 시험에 물어본 것은 그 중에 수선 유집이를 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면 수선 유지비를 가보니까 몇 개의 구성 명사로 좀 짜여져 있냐면 그게 가나 다라에서 4가지 명세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가에서부터 어디까지 라까지 해서 4가지 명세로 수선 유지 구성이 됐다. 일단 가번 쭉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번은 법에 따른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체 공용 부분에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수용역시는 용역금의 직영시는 자재 및 인건비인데 여기 이제 가번에서는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입니다. 제외.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 부분에 보수 유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장기 수선 계획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 그게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이면 계획했다. 어느 부분을 또 공동택의 무슨 부분을 대상으로서 이걸 계획을 수립했다. 장기 수선은 공동택 무슨 부분이에요? 공동택의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그러면 계획은 공동택의 공용 부분 모두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공용 부분 중에 이 공용 부분 중에 법에서 주요 시설이라고 정해놓은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은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 주요 시설이라고 정한 이 주요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할 걸 계획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9번에 가번에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외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는 공용 부분이 있지만 이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에서 제외가 되는 공용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돈에 쓰이는 그 개수는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 이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에 즉 주요 시설에 오라는 이야기는 주요 시설에 포함이 되는 이 주요 시설에 여기 오라는 이야기는 주요 시설에 포함이 되는
공용부분과 주요시설에다 제외되는 공용부분에 있어서 관련 보수 교체하는 데 쓰는 돈은 다르는데, 그러면 주요시설에 포함이 되는 공용부분이랑 무슨 돈을 가지고 이 주요시설 보수 교체합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그러면 주요시설에 제외가 되는 공용부분의 보수 돈을 교체하면 무슨 돈으로? 관리비 비목 중에 수선유지비에서 이 가번에 따른 이와 같은 수선유지비를 가지고 공동체 공용부분 주요시설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그 보수 비용을 합니다. 가번. 나번.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중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방 검사비. 다번.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그리고 라번에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이다. 이제 그래서 여기 수선유지비는 그 중에 좀 보시니까 가에서 나에 따른 이와 같은 명세를 뭘로 분류하면 이거를 수선유지비로 분류합니다. 네, 9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1번의 일반 관리비는 비목 정도만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 일반 관리비는 다시 세부 명세로 7개로 또 나눠지는데, 인건비, 재사무비, 재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에 부대 비용이다라고 이제 해서 총 7가지 일반 관리비는 다시 세부 명세로 나눠지는 것 중에 그 중에 나번의 재사무비와 재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하고 다번의 세부 구성 명세가 어떻게 되냐 해서 재사무비를 가보니까 일반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의 관리 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재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가 부과되는 세금 등을 재세공과금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일반 관리비 일단 기본적으로 7개 세부 구성 명세로 나눠지는 것 정리가 됐다면 그 중에 나번의 재사무비와 재세공과금의 세부 구성 명세까지는 정리를 좀 해 놓으실까요? 자, 그러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측으로 옵니다. 문항 6번으로 오세요. 3, 4, 5번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3, 4, 5번 갖고 문제를 나오진 않기 때문에 3, 4, 5는 참조 받으시고 6번입니다. 6번 이제 보시면 관리조차는 관리비 등의 등을 다음의 금융기관,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그와 같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그냥 참조만 하죠. 박스 금융기관은 문제로서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금융기관이 있다. 그 금융기관 중 입조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예치 관리하되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비 등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중에서 관리비 등, 그래서 문항 6번의 관리비 등, 여기다 관리비 등이 여기서 말한 관리비 등이랑 여러분 3가지를 포함했어요. 관리비, 그리고 사용료, 그리고 세 번째가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근데 그게 3가지로 이거를 구분해서 보시는데,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 예치해서 입주협회가 제거하는 금융 예치 관리하는데, 이 3가지 중에 별도 계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별도 계좌라는 건 뭐예요? 3가지를 통장에 금융기관 예치에 관련 이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별도 계좌라는 것은 통장을 달리 만드세요. 그 중에 뭘 통장을 달리 만들라고 그랬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는 것은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거고요. 이 경우 계좌는 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협회 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예치하는 통장에는 도장이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소장 직인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항 6번 여기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7번입니다. 7번은 지금 질문에 여러분 7번은 기억하실 게 7번은 자,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비는 그 명세, 여기 이제 보시면 명세에서 3번째 줄로 가면, 2번째 줄입니다. 그 명세, 2번째 줄, 일단 양가를 열고 닫고,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체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자 보면, 여기 이제 관리비 등, 이 관리비 등의 명세, 관리비 등의 명세하고 무엇을, 여기 보시면 관리비 등 명세하고 잡수입이죠. 그러면 여기 이 두 가지, 잡수입하고 관리비 등의 명세는 언제까지 공개합니까? 여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래서 관리비 등의 명세하고 잡수입에 관한 것은 언제까지 공개한다고 해서 봤더니 이거는 다음 달 말일까지 어디에 공개합니까? 세 가지 개소에서 공개는 지금 보신 대로 공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개소에 이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 등의 명세와 잡수입을 공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그럼 일단 정리는 중간 정리 한번 하고 나머지 정리하죠.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할 것은 뭘 공개합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잡수입하고 관리비 등의 잡수입과 관리비 등의 명세는 언제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어디에 공개합니까? 이와 같은 세 가지 개소에 공개한다. 그럼 일단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에서 네 가지를 기억하셨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중간 정리를 하고 일단 다시 그러면 이제 가보죠. 자, 1, 2번에 따른 것을 다음 달 말일까지 세 가지 개소에 공개합니까? 네. 그럼 세 가지를 공개한다는 거 밑에 여기 관리비 등이었어요. 그럼 좀 전에 관리비 등은 몇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 가지를 포함한 개념. 그러면 세 가지 이 관련 어떤 명세, 그럼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어떤 명세, 내용을 다음 달 말일까지 이 개수에 공개할 거냐. 그래서 봤더니 지문의 7번입니다. 7번. 첫 번째 절에 그 명세 가보니까 첫 번째 시작에 되는 뭐가 있냐면 난방비, 급탕비야. 난방급탕비. 자, 그러면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은 자, 보실까요? 자, 관리비 등을 이 시기에 여기에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리비는 보니까 좀 전에 관리비는 총 몇 개 비목이었습니까? 10개 비목 모두를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10가지 관리비 비목 중에 몇 가지 명세를 공개하냐면 두 가지 비목 관련 명세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난방비와 급탕비입니다. 급탕비. 자, 그 다음에 사용료는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썸 들어봤는데 사용료는 여기 있네요. 사용료 9가지 항목인데 그럼 9가지를 모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는 관리비는 10가지 중에 2가지를 공개하듯이 그러면 사용료는 몇 가지를 공개합니까? 여기는 사용료는 4가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가보면 난방비, 급탕비가 지금 관리비 비목 10가지 비목 중에 명세가 공개되는 2가지 난방, 급탕비.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되어 있는데 여기 좀 하나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추가하실게요. 교재상 하나 빠졌는데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가스 사용료까지 하고 하나가 지금 교재가 빠져버린 이거는 사이 넣기해서 한번 넣어주시면 뭐가 하나 빠졌냐면 지역 난방, 지역 난방 방식 공동주택에 있어서 난방비와 급탕비가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사용료는 보시면 잠깐 그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할까요? 다시 교재를 71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고 71페이지를 갑니다. 71페이지 가면 좀 전에 사용료 항목 9가지를 정리했던 이 9가지 항목 중에 디귿의 문항번호 D번에 가면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택의 난방비와 급탕비에서 여기 현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그 사용료는 3개가 아니라 4개인데 지금 하나 빠진 게 방금 지역 난방 방식 공동택 난방비, 급탕비 해서 이게 하나 빠졌습니다.
요거 하나 추가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추가했다고 하는 봅니다. 추가하셔서 커멘트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구분하실 게, 일단 요거는 구분 한번 짓고 가죠. 관리비에 들어있는 난방비, 급탕비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역난방이라고 그랬으니 지역난방방식 공동택의 난방비, 급탕비도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역난방 관련 난방비, 급탕비인지는 알겠는데 관리비 중에 공개되는 이 두 가지, 여기서 말한 난방, 급탕비는 무슨 난방인가요? 여기는 중앙난방입니다. 개별 난방과 신경 쓰실 거 없으니까 여러분 입장에 관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고 그럼 여기서 관리비 10개 비목 중에 난방, 급탕비 여기는 무슨 난방인가요? 여기는 중앙 난방이면 어디로 부과됩니까? 관리비로. 그리고 지역 난방이면 징수대행에는 사용료로 분류가 돼서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와 네 가지에 관한 걸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둘에 관련한 공개란 이 둘에 관련한 어떤 명세를 공개합니까? 여기는 사용량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사용량을 일단 적어놓고 한번 교재 한번 확인하죠. 그러면 장기수원 충당금은 어떤 명세에 관한 내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할 거냐. 그래서 관리비 둘, 사용료 넷 관련한 것은 사용량을 다음 달 말일까지 여기 세 개소에 공개하듯이 그러면 장기수원 충당금은 뭘 공개할 거냐? 장기수원 충당금 여러분들이 사용한 금액과 그리고 금액과 적립요율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한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중간 1, 2, 3, 4 기억을 하시고 혹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공개되는 명세는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들을 공개할 건지 여기까지가 정리가 돼 주셔야 돼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교재를 통해 다시 한 장을 넘겨서 확인해 보시면 지문에 다시 문항 7번에 두 번째 줄로 갑니다. 그래서 가스 사용료 다음에 이걸 집어넣고서 집어넣으셨으면 그 다음에 뭘 공개하라고 그랬냐면 사용량을 장기수원 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제 그래서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 등의 명세를 공개할 것은 둘레 관련 사용량과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공개합니다. 네, 하나 나와 있고요. 자, 8번입니다. 8번 이제 보시면 8번은 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합니다.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합니다.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한다는 거죠. 그 공동체 규모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공개하는 공동체 규모는 최소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체이라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할까. 그래서 그 규모를 물어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면 절차 요건을 갖춰서 관리비 등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개 규모를 물어봤을 때 어느 규모 이상이면 이 규모 이상이면 의무관리 공동주택 규모 이 규모 이상이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그러면 공개에 관한 규정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면 이 관리 내역을 공개할 필요 있다. 이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서 가보죠. 자, 지문에 가보니까 문항 지금 8번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체로 세대가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인 공동체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한다. 최소 내역을 공개하는 규모는 어느 규모 이상이 돼야 돼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 규모 이상이면 내역을 공개하지만 그런데 이 관리비 내용은 어느 규모에 해당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이 아니어도 뭐합니까?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다.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이 의무관리 공동택으로서 몇 세대 이상이면 아닌 공동택이죠. 그러면 아닌 공동택인데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관리비 등 내역을 공개합니까? 100세대 이상. 그러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 아닌데 그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면 100세대 이상이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한다 안 한다? 그죠? 근데 세대 수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의무 관련 공동택이 아닌데 세대가 몇 세대 이상이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이때는 내역을 공개한다 안 한다? 공개합니다. 이따 그래서 여러분이 의무 관련 공동택이 아니면서 세대수가 몇 세대장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혹시 선택을 하거나 써야 될 지문이라면 이때는 세대는 몇 세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100이라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보완 설명, 여기 교재가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공동주택 중에 세대가 100세대 이상입니다. 이상인 공동택은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세대수 100세대 이상이면, 그럼 100세대 이상이면, 자, 그러면 자, 주상복합 건축물이에요. 자,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무 관리된 공동택 규모를 좀 생각해 보시면 총 5가지가 있다고. 5가지가 있었고 5가지 중에 하나 어디도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 의무 관리된 공동택 분류가 되면 이 주거용의 세대가 최소 몇 세대 이상이 된다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은 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150세대 미만이라면 이 주상복합 건축물, 즉 15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은 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재 지금 하나 빠진 게 뭐가 빠졌냐면, 자,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물어보면 100세대가 맞는데 만약 그러면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도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이 주상복합 건축물도 관리비 내역을 공개합니까? 물론 주거용의 세대가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 관리로 분류가 된 건 당연히 공개해야 될 건데, 주상복합 건축물에 여기는 이 주거용의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면 여기도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2세대 이상이면 뭐 하더라?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그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라면 주상복합 건축물도 뭐 합니까? 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한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가장 첫 번째, 공개는 이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공개하지 않는데 이 아닌 공동택 세대수가 몇 세대? 100세대 이상인 공동택은 내역을 공개합니다. 어디도 주상복합 건축물도 공개하는데 이때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면 1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도 내역을 공개한다. 그래서 여기는 요 주상복합 건축물 여기 좀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나 추가를 해 놓으시고, 중요한 건 의미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의 규모를 주었거나 또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었을 때 기억하실 건 여러분 세대수는 몇 세대라는 거예요. 세대수 몇 세대? 100세대. 100이라는 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주거나 또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 세대수를 물어보거나 했을 때 세대수는 몇 세대가 중요한 겁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정리하셔서 내역에 관한 공개 세대수 정도 확인을 합니다. 부분들은. 자, 6번, 지금 8번 정리했고 한 장을 넘겨서 쭉 한번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비 예치금, 한 장을 넘겨서 74페이지. 관리비 예치금을 잠깐 보실게요.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 일단 여러분이 관리비 예치금은 두 가지 좀 나눠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를 일단은 먼저 여러분이 관리비 예치금에서 하나 기억하시고 먼저 용어에 관한 정의입니다. 어떤 용도의 돈을 말하는지 해서 정의가 이제 보시면 2번에 1번에 자,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그래서 여기는 어느 부분의 공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뭐요? 이 경비를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관리비 예치금 내에서 일단은 관리비 예치금 여러분 용어입니다. 어디 쓰는 돈이냐? 공용 부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뭐라? 이걸 관리비 예치금이라 그럽니다. 정의 하나 정리했으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2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관리비 예치금은 징수입니다. 징수. 징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주체가 좀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것은 보면 자 일단 그러면 관리비 예치금에 관한 요 지문을 이제 보시면 이 지문은 처음에 이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도권 내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관리비 예치금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 용어 자체가 선수 관리비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실제 공동택에서 입주 초기에 관리비를 부과해서 그 관리비가 공동 아파트 통장으로 들어오기 일정 기간까지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입주 예정자로 일정 금액을 그걸 징수했었어요. 그런데 징수한 그 돈이 법주 제도권 밖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입주자가 들어왔던 입주자가 이사를 나가려고 내가 입주 초기에 냈던 돈 주세요. 근데 무슨 돈이요? 하는 거예요. 왜? 제도권 밖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에 관한 사각지대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있어서 그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이게 명칭이 뭘로? 관리비층으로 바뀐 거예요,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박스부터 갑니다. 박스. 자, 박스 이제 보충학습란에 가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공동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면 그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의 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징수는 지문에 만약에 사업주체란 지문을 주면 이 관리비의 지금은 사업주체가 누구로부터 징수합니까? 입주예정자에서 요도는 예정자로부터 사업주체가 관리비의 책임을 징수합니다. 네. 근데 최초에 이 관리비의 책임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서 일단 이 용어에 관한 정의하고 사업주체가 예정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로부터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이 규정이 하나가 새로 들어왔던 게 징수를 누가 할 수 있냐 규정이 들어왔냐면 관리 주체가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재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수록인 이걸 섞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초로 예치금이 제도권에 처음 발을 들일 때는 이 용어 정의하고 사업주체가 징수한다는 규정이 들어왔고 후에 뭐가 들어왔다? 현재 교재 2번에 3번, 2번입니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의 지금을 반환한다. 일단 1번부터 가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택 공용법원 관리 운영 등 필요한 경비를 공동택 누구로부터? 소유자. 그러면 관리주체가 나오면 누가 그 돈을 부담합니까? 소유자. 일단 그래서 여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게 단순하게는 갈게요. 단순하게 간다는 것은 이 서로의 관계를 절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일단 용어는 정리를 마쳤으니 여러분들이 혹시 징수에 관한 주체를 주는 대상에 따라 부담의 주체가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때 징수권자가 사업주체라면 관리주체라면 여기서 부담의 주체가 사업주체면 누가 나온가요? 입주예정자가. 관리주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소유자가 부담한다. 사업주체 플러스 입주예정자, 관리주체 플러스 소유자.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게요. 사업주체가 나오면 지문 누가 나와야 돼요? 입주예정자. 관리자만 누가 나옵니까? 소유자가 나온다라고 단순하게 정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요 소유자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오면서 뭐가 또 들어왔었냐면 자, 그 돈을 냈었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죠. 자, 상실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냈던 이 돈을 돌려줘야 돼. 그러면 상실했으면 이 관리비의 지금을 돌려줍니다. 네, 돌려주세요. 그러면 반환을 하는데 반환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지금 보신 대로 지금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손 충당금을 미납한 때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서 이 예치금을 돌려주려고 봤더니 뭐가 밀렸다는 거예요? 관리비 사용료 장기손 충당금이 체납됐다고 한다면 이 관리비 예치금에서 그 미납된 금액을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비 예치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단순하게 징수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플러스 입주예정자 또는 소유자, 그리고 여기는 별도니까 상실에 따르면 돌려주는데 셋 중에 하나가 미납됐다면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2번 관리비 예치금까지 좀 정리했고요. 여기까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일단 2번까지 해서 관리비 예치금까지 좀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개정 법령을 꼭 정리했던 게 있어요. 개정 법령 여러분들이 개정 법령 했던 첫 시간하고 두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 2시간 정도 할애해서 개정 법령을 했던 부분들인데, 물론 이 개정 법령은 지금 이전에 지나왔던 진도 부분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진도도 포함이 된 부분이니까 수업을 했거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다 포함돼서 개정 법령을 정리했었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개정 법령 최소 여러분이 이거는 5번 정도 정독을 해서 꼭 한번 읽어두세요. 그리고 여기는 따로 교재랑 전혀 별도로 가셔도 돼요. 이거는 전혀 교재하고 연계 학습으로 가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요 법령 이 자료, 이 교환 자체가 여러분이 교환 자체가 교재하고 연계해서 공부할 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에 대한 신사랑 그 관련 지문 전체를 다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교재하고 연계 학습은 전혀 관계없어요. 교재하고 별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했던 1번부터 해서 마지막 8번에 관한 법까지 정리했고 1번부터 8번까지 전체적으로 기본서가 전혀 별개로 이 교환만을 가지고 일부 신설 또는 개정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어떤 지문들이 다 따로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교재하고는 별도로 정리하셔서 보시되 꼭 이 개정법 여러분들이 5번 정도는 정독을 통해 하세요. 그래도 잃어버립니다. 이거 지나왔던 거는 따로 돌이켜서 수업을 할 수 없겠지만 교재를 한번 참조하시면 보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앞으로 남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그 심화 과정 진행하면서 요 개정 법령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부분들에서 꼭 5번 이상은 여러분 꼭 해서 한번 정독을 통해서 읽어두시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2번 관리비 지금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